첫 번째 연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대구 태극기 집회 첫 번째 연설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의원치 배은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미디어 지독자 여러분들, 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금 성족이 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족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과 미국은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한 동지관계이자 6.25 때 김일성의 남침을 같이 막은 혈맹관계입니다. 근데 뭐 성족이 되는 것 같고 또 시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성족이 뿐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6.25 참전국 16개국 국기를 다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부터 호주부터 태국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우방국들이. 우리는 이런 국기들을 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성조기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중동의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화학무기 공장과 공군 사령부를 정밀 폭격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 폭격이랑 대한민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을 했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시리아를 폭격한 이유가, 시리아 지금 알사드 정부가 반군 잡는다고 생화학무기를 터뜨려버려가지고 최소 70명의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아이들까지 부녀자까지 지금 다 있습니다. 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오늘 시리아를 때려버렸는데, 그 시리아가 쓰고 있는 화학무기를 누가 만들어 팔았습니까? 그거 김정은이가 만들어서 팔아버린 겁니다. 이래서 지금 시리아 폭격이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침 미국 상원에서 북한이 시리아한테 화학무기를 팔아버린 것을 조사해서 제재를 가하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번에 김정은이 만나면은 핵이 문제가 아니라 저 화학무기 저것까지 다 사찰해야 된다,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찰나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화학무기 공장을 때려버린 겁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문재인 김정은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영향을 미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격이요, 깔끔하게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라고, 이제는 미국의 이 군사기술이라는 게 옛날 6.25 때처럼 무슨 B-29가 날아가가지고 그냥 융단 폭격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 폭탄이라 그래서 1mm까지 그냥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오폭 없이 정확히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 오폭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이 필요한 데만 때릴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오늘 시리아를 폭격한 방식으로 북한 김정은이 핵시설, 화학무기시설, 필요하면 주석궁도 그대로 때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 보여준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뭐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안 때린다? 얼마든지 불법 무기 가지고 장난치면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입증을 했고, 미국이 지금 시리아 때렸는데 지금 누가 뭐라고 있어요? 러시아만 좀 뭐라 그러지, 뭐 중국 입 못 엽니다. 왜? 미국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불법 전쟁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선제 타격을 때려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너 화학무기 밀거래한 거 그거 잡고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점을 엎어를 놔버린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도대체 뭘 요구할까? 지금 이거 아무도 몰라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도대체 김정은에게 뭘 해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밀실에서 슬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북한하고 깊이 연관이 된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저께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뭘 요구할지를. 자, 이거 요구했습니다. 오늘 지금 미국이 시리아를 때렸듯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바로 스마트 미사일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게 이른바 미국의 군사 전략 자산인데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미국의 이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스마트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을 한국에서 다 철수시켜라. 그거를 요구할 거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한겨레 신문 북한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예측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 놓고 한겨레 신문은 김정은이와 문재인이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마치 주한미군을 그대로 같이 가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저는. 자, 보세요. 저는 미군 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미 이사단 보급대에서 제가 카투사로 일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는 아는데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있죠? 그 주한미군 다 육군입니다. 육군. 육군은 북한 김정은이 남침했을 때 몸으로 가서 시간 때우는 용이에요. 그건 한국군도 마찬가지지만은 주한미군도 휴전선 근처에서 몸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김정은의 기습 공격을. 그럼 언제까지 막냐? 바로 지금 시리아를 때리는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스텔스기 등 미태평양 함대나 주일미군이 들어올 때까지만 딱 일주일만 막아내는 겁니다. 그 일주일을 막아내고 바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와서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전략인데 그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략자산들을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하자.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을 보복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전략자산이 없이 주한미군이 휴전선을 왜 지키고 있습니까? 일주일간 몸으로 때우고 있다가 전략자산이 들어와가지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을 대한민국에서 다 내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실상 주한미군 나가라 그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김정일이가 김대중에게 주한미군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언론 플레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는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미국이 받아들이면요. 자, 전략자산 더 이상 안 들어온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주한미군은 무용지물이고 순차적으로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왜 미군 철수를 요구할까요? 미군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아까 설명드렸죠? 주한미군은 US 아미, 미 육군이에요. 육군은 원래 선제 공격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공군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미 이사단이 왜 평양을 쳐들어갑니까? 미국이 김정은이 때려 죽이려면요, 주한미군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가 들어와서 때려버립니다. 김정은이의 안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 이사단은. 그냥 우리 방어용인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되는 이유는 연방제 통일을 했을 때 중국 쪽으로 붙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왜 미국의 동맹국이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증거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적대국에다가 미군을 둡니까? 같은 동맹국이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연방제 통일을 하는데 주한미군이 있으면 그거는 친미 연방제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그럼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중국이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만난 거 기억하시죠? 한 달 전에. 그때 시진핑이 한번 사진 찍힌 표정을 보세요. 시진핑이 표정을. 입을 못 다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시진핑이가. 그리고 호텔 로비까지 나가서 김정은을 뭐 환대하고 난리법석이 벌어졌는데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 일본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된 연방제 통일을 하기로 시진핑에게 약속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나가고 대한민국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그거는 바로 친중국가를 넘어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철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중국의 속국 연방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또 뭐 이번에 김기식 때문에 좀 떨어졌다는데 66%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을 66% 지지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겁니다. 점점 더 북한화되고 있어요. 북한화. 국민들이 바른 정보를 갖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위험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아니 저는 언론인으로서 알리는데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사람이 바로 제1야당의 홍준표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홍준표한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어제 문재인이가 홍준표 임종석을 시켜서 전화 한 통으로 청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도 전날에 임종석이 시켜서 야 홍준표 너 좀 청와대 들어와. 바로 다음날 좋다고 홍준표가 청와대로 들어갔는데요. 윤창중 TV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윤창중 기자가 81년도부터 정치부 기자 해가지고 근 40년을 정치를 지지한 사람인데 이런 식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회담한 전례가 없다. 자, 김대중이 야당 대표 있었죠. 김영삼 야당 대표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야당 대표 있었죠. 잘 기억해보세요. 어느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전날에 툭 전화해가지고 너 좀 들어와. 이렇게 들어가서 만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일주일 전에 뭐뭐뭐뭐로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양측 비서진들이 다 조율을 하고 만나면요. 야당 대표는 최소한 한두 가지는 딱 붙잡고 너 대통령 이 한두 가지 너 안 들어주면은 앞으로 협조 없어. 이런 정도로 때려버립니다. 이런 게 원래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인데 어제 홍준표하고 문재인이 지금 합의된 거 있습니까? 8가지를 요구했대는데 문재인은 아무 말도 없었다. 이게 어제 영수회담의 결과인데 이렇지가 않다니까요. 원래 영수회담은 원래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지금 누가 코너에 몰렸어요? 지금 김기식이 때문에 문재인의 포들 역할하는 박지원당부터 정의당까지도 다 돌아서가지고 야당 연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이 위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이하고 4월 27일 날 만나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뭘 할지를. 뭐 저는 대충 예상을 하지만 이런 문재인 자체가 지금 벽에 부딪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홍준표는 8가지를 그냥 읽어주고 멍하니 있다고 돌아왔다. 이게 야당 대표입니까? 이게 전두환 정권 시절 때 민한당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어용야당. 지금 홍준표는 문재인을 지키는 어용야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문재인이 만났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딱 걸려있는 거 있어요 지금 문재인이. 여기 경북에 사드 배치 아직도 안 됐습니다. 미사일만 갖다 놨지 사드는요 북한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쐈을 때 미사일로 핵미사일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쉬워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게 이게 쉬운 기술입니까?
이거는 미국밖에 못하는 기술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사드 발사대가 안정적으로 딱 갖춰져야 돼요. 지금 맨바닥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사드를. 단 0.1mm만 빗나가도 못 맞출 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발사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친문단체가 사드 배치하는 그곳을 막아가지고 그 공사를 막아서요. 아직까지 공사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 사드 무용지물이에요. 발사대가 흔들리는데 무슨 미사일을 맞춥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국방부하고 뭐 경찰청하고 해가지고 반드시 공사하겠다 그러는데 또 친문단체가 들어누워서 국방부하고 경찰청이 야합을 해서 또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자, 그럼 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이 만나서 뭐 얘기해야 돼요? 너 국방장관하고 경찰청장한테 너 지금 뭘 어떻게 시켰냐? 그리고 사드 지금 공사 방해하는 놈들 누구냐? 다 너 지지하는 단체 아니냐?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 현장에 들어가서 네가 직접 지휘해가지고 사드 공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준표는 대통령한테. 사드에 사자도 안 그랬습니다. 사드에 사자도. 자,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에. 오늘 토요일 비가 오든 말든 오늘 토요일부터 당장 공사 안 들어가면은 월요일날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해임안 올려버리겠다. 딱 때렸을 때 문재인이가 그러면 어떻게 피해가요 그거를? 회의만 올려라 이런 말 합니까? 제가 볼 때요 홍준표가 그 정도까지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 사드 배치 이렇게 미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홍준표는. 이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서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은 백악관이나 백악관 소유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만나지 않고요. 자기 개인 별장에 초청합니다. 문재인이요 워싱턴 가서요 그 근처도 못 갑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트럼프 개인 별장에 가서 만나는데 아베 총리 이미 협의 끝냈어요. 트럼프하고. 일본 납북자 12명 지금 아직까지 붙잡혀 있습니다. 일본 민간인이 김정일이가 납치해가지고 아직까지 북한에 있어요. 아베 총리 트럼프 만나서 우리 일본인 납북자 12명 이번에 데려와야 된다. 지금 외신 보도 보면은 트럼프가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김정일이 만나서 야 핵폐기는 핵폐기대로 하고 너 납북자 다 돌려보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대한민국 납북자도 거론해 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몇 명 끌려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평양에 국군 포로가 이미 4만 명 끌려가 있는데 다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 근데 아직 살아계신 분이 200명이 남아있어요 북한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싸웠던 분들이 아직 200명이 남아있고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요 수만 명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북한에. 그리고요 69년도에 김일성이가 카일기를 납치해서요 아직도 20명 정도 거기 그대로 북한에 남아있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탈북자가 한 이제 3만 명 되죠. 탈북자 가족들 지금 다 또 수용소 끌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몇 명 있겠어요? 10만 명 정도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거 누가 챙겨야 됩니까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만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납북자 그리고 국군 포로 탈북자 가족 이거 다 풀어줘라 이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입에서 지금 납북자니 국군 포로니 남은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없죠? 이건 처음부터요 김대중이 6.15 공동성명할 때 김정일이가 요청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를 아직 전향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를 풀어준다고 6.15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김대중이가 거론 안 했습니다. 6.15 공동성명에도 이게 없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꼬였는데 그럼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압박할 때 우리 동포, 우리 국민들 다시 조국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문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걸 지금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걸 아베 총리가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데려와야 되는 문제를. 자, 그럼 좋다 이거야. 원래 문재인이야 뭐 김정은이 오른팔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 누가 문재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홍준표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이 얘기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얘기도. 사드 얘기도 안 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데려오자 이 얘기도 안 해. 왜 만나냐 이거예요, 홍준표가. 그 문재인은 홍준표가 왜 만나자 그랬겠어요, 홍준표는. 바로 4월 27일 김정은과의 뭔가 깊은 야합을 하기 전에 홍준표를 불러서 나는 너와 상의했다. 난 너와 상의했으니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다. 너도 나랑 같이 책임지자. 그렇게 해서 홍준표를 불렀는데 원래는 가면 안 되고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전날에 전화 와서 오라 그러면 갑니까? 홍준표가 저한테 만약에 전날에 전화 와서 오라? 저도 안 가요. 그럼 대통령이 제1야당 총재한테 전해한다고 해가지고 안 갔어야 되고 이왕 갔으면은 제가 얘기한 최소한 두 가지. 사드 배치 안 하면은 사드 공사 안 하면 너 국방장관 날려버린다. 그리고 문재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홍준표한테. 남북 정상회담을 홍준표 네가 반대한다며 너 왜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가 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지합니다. 이걸 어제 청와대가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너 지금 아베도 지금 자기 국민들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국의 수계를 만났을 때 그 얘기도 못할 바에야 만나지 마, 김정은이. 너 대한민국 납북자도 못 데려오면서 뭐하러 만나? 만나지 마. 난 반대한다. 이 얘기를 왜 못합니까? 제1야당 총재가. 좋다고 나는 찬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뭐 지자체 때문에 걱정 많으신 거 아는데 뭐 문재인이가 뭐 이제 해서 완전히 지자체를 쓸어버린다 이러는데요. 그거 막으려고 지금 홍준표 이런 사람들 지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뭐가 바뀌겠어요? 똑같은 데인데 문재인하고 지금 홍준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짓이. 똑같은 자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까지 지금 미국은 상원의원하고 하원의원에서 핵폐기만 가지고도 안 돼. 화학무기도 봐야 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인권단체가 유럽에 있는 인권단체,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일 서한을 보냅니다. 북한 인권 개선해야 된다. 아니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인권단체하고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분들하고. 관계도 없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인권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북한 정치수용소 폐지시켜야 된다. 납북자 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지 않을 바야 트럼프 너 김정은 만나지 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다른 나라를 보면 얼마나 한심한 나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친 나라죠, 미친 나라. 이게 단순히 우리가 미친 나라로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계속 가면요. 미국과 유럽 서방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놈들이네. 정신 상태가 똑같네. 이렇게 되면은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수가 대한민국을. 6.25가 왜 터졌죠? 6.25 터지기 딱 5개월 전에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방어선을 긋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일본하고 오키나와 필리핀까지만 넣고 대한민국을 제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그거 믿고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요즘 일본 언론 잘 보세요. 이거 대한민국 소개 안하고 미디어치만 소개하는데 일본의 상케이부터 각종
반공 우파 언론사들이 주한미군을 빼서 대만에다 두자고 지금 계속 그 주장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대만에다 갖다 두자. 존 볼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6월달에 대만을 방문하는데 미군을 대만에다가 두는 거를 논의하러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미군이 다 있어요? 미군 그 본토에서 또 대만에 데려온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대만에 두라고 일본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망에서 빠져주는 게 일본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한민국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일본이 그 힘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본은 미국 쪽에다가 대한민국을 버리고 대만을 차라리 우리가 지키자 같이 이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봐도 그렇고 영국이 봐도 그렇고 호주가 봐도 그렇고 이것들 하는 짓 보니까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애들이고 어차피 5,00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DNA가 똑같지. 그리고 원래 이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 다시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거다. 이거 원래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군 철수하라? 좋다. 자, 철수하자. 자, 대만으로 철수해. 그러면 대한민국은 텅텅 비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무시무시한 경제모독을 통해서 남한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남한의 돈줄을 그냥 죄버려야지 문재인이가 북한에다가 연 100조 원 갖다 주려는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파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퍼주기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남한 경제 파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남한이 경제가 파탄나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됩니까? 일본이죠? 이걸 일본이 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에게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지금 한국어로 잘 보세요. 일본 패싱이라는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일본이 지금 북핵 외교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그거 한국 언론만 그따위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조작, 여론 조작을 이용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손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아시아를 다시 점령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처음 듣는 얘기죠?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일본 언론이 연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을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혀 소개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자, 그러나 이제 정말 제가 볼 때는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다만 문재인이가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중국의 속국,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로 가는 게 자기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싸움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예 북한 핵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 자체를 쪼개버리려고 중국에 이제 다음 주에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조 원대 관세를 매겨버리고 대만에다가 미군을 둔다는 얘기는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쪼개겠다는 그 전략입니다. 그런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틈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지금 하는 짓을 아주 쉽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첫 운이죠. 대한민국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나라 뺏길 때는 그때도 미국과 일본이 딜을 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의 기회도 없었지만은 지금은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해서 북한의 화학무기까지 끝장내겠다 그러고 중국을 깨버리겠다 요런 틈에 우리가 조금만 잘 전략을 짜면요
북한 김정은이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까지도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국가의 운명은 위기가 기회이고 기회가 위기인데 역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구 깨어있는 분들에게요, 지자체 선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홍준표가 이기든 말든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이 형편없는 국회, 형편없는 야당 이 자체를 완전히 다 심판해야 됩니다. 문재인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과 지금 국회, 자유한국당 다 탄핵 동지들 아닙니까? 다 탄핵 동지들이죠? 똑같은 세력들이에요. 똑같은 세력들. 그리고요, 이제 와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문재인이와 김정은이가 연방제 통일안을 발동을 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상대하기 쉬웠던 오바마 정권이 있었을 때 왜 이 짓을 못했을까요? 김정은이는 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사실 오바마 있을 때 딜을 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박 대통령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시키고 문재인이가 등장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친중 연방제를 가는데 이 친구들이 계산 못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꼬이기는. 문제는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워낙 유리하게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으로 문재인을 뽑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으로. 우리 자업자들이잖아요. 우리 자업자는. 그럼 우리가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끌어내릴 기회가 올 겁니다. 충분히. 예. 그래서 이 지자체선거 이런 거 한두 개가 의미 없고요. 국회 전체와 지금 문재인이 싸움 붙었습니다. 김기식이 건으로 똑같은 탄핵 동지들끼리 내가 더 해먹겠다고 싸움 붙었습니다. 국회와 문재인이가 싸움 붙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만 잘 차리면요, 문재인도 끌어내리고 국회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조만간에. 그때까지 우리는 국제정치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깨어나지 못하는 국민들 한 명 한 명이라도 진실을 알려서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국내 정치만 보면 절망적이지만은 국제 정치를 보면요, 거의 제가 볼 때 광개토 도왕이 나라의 영토를 넓혔을 때 그 정도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명연세 해주신 우리 내리재 대표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